GPT-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GPT-1이 왜 나오게 되었냐부터 말을 해보자면, 네, 당시 NLP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어렵게 만든 두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의 불명확성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 가지 목표 함수가 제한되었으나 이 태스크별로 성능이 좋은 우수한 오브젝트가 다 달랐고 다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효과적인 트랜스포 방법의 부재예요. 이것도 엄청 여러 가지 뭐 태스크 스페시픽 아키텍처 변경, 뭐 복잡한 학습 스케줄, 억실러리 오브젝트 추가 등 여러 방법론들이 많았는데 일관된 트랜스포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든 목표가 적은 응용으로 광범위하게 다른 태스크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려고 했어요. 이게 준지도 학습인데 밑에 unsupervised pre-training 비지도 사전 학습을 먼저 시키고 그 후에 지도 지도 학습으로 파인 튜닝을 시켜서 범용적인 표현을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을 할 때는 레이블링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중에 지도 학습을 할 때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GPT-1에서 사용했던 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했어요.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이게 트랜스포머가 기존 RLN 계열의 모델들에 비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를 잘 해결을 했죠. 그리고 이게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서 이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 이 GPT-1의 목표가 문장에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1에는 GPT-1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단계 학습 프레임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네, 2단계 학습 프레임워크가 아까 앞에서 말한 unsupervised pre-training이랑 supervised fine-tuning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unsupervised pre-training을 볼게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다음 단어를 뭔지 맞춰봐. 인데 나는 학교에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놓고 이걸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난 양의 텍스트로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이 자연스럽게 언어의 패턴, 문법, 상식 이런 거를 익히게 됩니다. 이게 비지도 학습으로 사전 학습을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세타가 모델의 파라미터고 이렇게 K개의 윈도우가 있을 때 그 이전의 토큰들을 이용해서 다음 토큰을 구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화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목적 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맨 처음에 WE랑 WP가 있는데 WE가 토큰 임베딩 매트릭스예요. 토큰을 임베딩 시킨 거. 그 다음에 WP는 포지션 임베딩 매트릭스예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위치 정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히든이 트랜스포머 블록에 들어가서 이 문장
그 토큰 길이만큼 들어가서 점점 추상화되게 됩니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변환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HN, 이 마지막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예요. 이게 소프트 믹스로 들어가서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WE의 전치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웨이타잉 전략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냐를 말해보자면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의 목적이 사전 학습으로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히든 마지막 히든에 이 WE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학습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WE가 이 토큰이 어떤 의미인가를 의미하죠. 토큰 임베딩이니까. 그래서 이 출력하려는 목표가 이 벡터가 어떤 토큰에 가까운가 해서 어떤 단어가 나올까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WE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이 WE가 어떤 토큰의 의미인가니까 방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업이 요구하는 정보가 본질적으로 동일해가지고 되게 연상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전략을 웨이트 타임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비시도 사전 학습이었고요. 두 번째 학습 프레임워크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입니다. 먼저 범용적인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들어 놓고 태스크별로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나 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단 출력층으로 히든 출력층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였죠. 예측하려는 라벨을 맞추는 것인데 여기는 이 H가 Final Transformer Blocks Activation 이고 이게 표현하는 게 이걸 입력했을 때 어떤 출력을 하게 되냐 출력 라벨이 무엇인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목적 함수가 나오죠. 로스 함수가.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이 C 데이터 셋에 있는 라벨링된 데이터에 있는 이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단어가 나올 확률을 제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GPT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 프레딕트된 라벨 이 위에 있는 L2랑 L1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 L1은 비지도 학습 방식의 언어 모델링 손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 예측을 보조로 함께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L2가 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서 구하는 로스 함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려는 특정 태스크의 지도학습 손실 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 범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를 맞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L1으로 비지도 학습 방식의 손실 함수를 더해주게 됩니다. 이 람다는 가중치고요. 그래서 이걸 억슬러리 LM이라고 하는데 보조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L2가 2단계 학습 프레임워크의 두 번째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손실 함수라면 이전에 스테이지 1의 비지도 사전 학습의 목적을 더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억슬러리 LM 보조학습이라고 하고 이게 GPT-1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GPT-1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마지막 단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응용으로 광범위하게 다른 태스크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자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GPT-1은 아키텍처 혁신보다는 이제 학습 방법론의 혁신을 통해서 NLP 패러다임을 전환한 논문입니다. 그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고 학습 방법론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퀀트 시퀀스 어텐션 트랜스포머로 이어지는 아키텍처 발전의 흐름이 GPT가 만들어지고 나서 무엇을 만드는가보단 어떻게 학습하는가로 연구의 중심이 이동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GPT 이후에 버트도 나오고 버트 계열에서 모델들도 나오고 GPT 계열에서 모델들도 나오게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LLM이 만들어진 거죠. 네, 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